안녕하세요. 캐덴 그래픽 지식방송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조영식의 강의마당으로서 PLM 세렌디피티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PLM 세렌디피티라는 그 타이틀에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의아해 하셨을 법도 합니다. 근데 세렌디피티라는 건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영화도 있었고 뭐 이런 시사 용어로다 많이 나오는데 의미는 뜻밖의 발견 또는 그것을 하는 능력, 의도하지 않은 발견, 운 좋은 발견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근데 이 말이 영국 작가 호러스 월폴이 1754년에 쓴 소설 우화에서 근거해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 단어를 했을 때 뭐 라틴어라든가 그리스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가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많이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PLM의 정보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최근에 엔지니어 능력은 이제 PLM 설계 정보에 세렌디피티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벌써 PLM을 한 지가 1990년대부터니까 벌써 30년 동안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는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일단 클래식 PLM이라고 얘기를 해보고 그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는 또 어떻게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 처음에 나올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PLM이란 무엇인가. 사실은 저도 지난 30년 동안 자주 제 자신에게 그 PLM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좀 다르고 또 이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가치가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자기가 PLM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PLM 뭐지? 정의가 뭐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0년, 20년 뭐 30년째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도대체 PLM이 뭐지? 이런 그 얘기들을 한번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뭐 PLM 프로젝트도 하고 PLM 사용자도 하고 PLM 벤더에서도 일하고 컨설팅 쪽에서도 일을 했지만 그 한 10년, 20년 한 사람들도 가끔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PLM이 뭐죠?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뭐 PLM이라는 거가 무슨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조류학자한테 새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대답을 합니까? 근데 오늘은 나름대로 PLM의 어떤 그 지난 30년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서 이런 걸 시작을 했습니다. PLM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그 어떤 경영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IT 솔루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라는 건 학문 같은 건데 그걸 내가 오라클이나 뭐 사이베이스 이런 거가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냥 그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고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활동을 하는데 경영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LM은 기업의 제품을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비즈니스 활동이다. 이제 이게 점점 그 정의가
좀 추상적이고 점점 올라가죠. 처음에는 뭐 제품의 정보를 뭐 알려주는 거다. 제품의 뭐 개발 프로세스를 하는 뭐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서 최상위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비즈니스 활동이다. 이 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제품 수명 주기라는 거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뭐 요구사항에서 폐기까지 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첫 번째 아이디어부터 제품의 폐기까지 뭐 엄청난 거죠. 뭐 에브리싱이죠. 모든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어떤 이제 초보자들은 내가 뭘 개발하기 위해서 PLM을 사용합니다. 뭐 CAD를 써야 되니까 PLM을 사용하고 뭐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PLM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어떤 제품이나 어떤 한 프로젝트에 어떤 생각을 몰입을 하다 보니까 PLM이 어떤 특정한 제품만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품마다 따로따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PLM 안에 굉장히 많은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다 수용하고 있는 거가 PLM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CAD를 사용하면은 지금 뭐 어떤 그 부속이나 이런 걸 디자인할 때 그것만 쓰지만 PLM은 그게 아니라 회사 전반적인 모든 제품이나 그 회사 전체의 디지털 에셋을 관리하는 데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PLM이 개발 부품에서만 주로 하는데 개별 제품,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를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PLM은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제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관리하는 비즈니스 활동이라고 정의했고 제품 수명주의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추상적인 그 경영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가 현실은 컴퓨터를 딱 열면 PLM이라는 솔루션을 딱 켭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벤더가 있죠. 거기서 딱 켰을 때 주로 이제 그거는 이제 PLM IT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죠. PLM IT 시스템은 개발하는 동안에 제품의 도면을 포함해서 문서 정보, 3D CAD 자료 통합해서 뭐 도면을 배포하거나 3D 모델링을 배포하거나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체인지 같은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준 전산 시스템이다. 개발 엔지니어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IT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이것도 조금은 좀 덜 추상적이지만 이제 이것도 추상적이죠.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이제 제품 처음에 디자인을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퍼레이션하고 모니터, 메인테넌스, 뭐 폐기까지는 하는데 처음에는 CAD/CAM, 뭐 PLM, ERP, 그 다음에 이제 뭐 MES 같은 것들, 뭐 MRP, 뭐 ERP 이런 것들을 다 쓴다. 그리고 이제 PLM도 이렇게 다양하게 보면은 뭐 라이프 사이클서부터 뭐 프로덕트도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로덕트 데이터, 뭐 PDM 시스템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다양한 PLM의 그 범위 안에 드는 어떤 솔루션들, 특정 솔루션들, 그다음에 장비, 기법, 사람, 그다음에 매니저먼트 앤드 오르가니제이션, 그다음에 오브젝트 앤 매트릭스 뭐 이런 것들이 PLM을 이제 이 생태계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PLM을 사용했을 때는 오늘 얘기가 뭐냐면은 PLM의 다양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제 마인드 세트, 내가 이 PDM, PLM을 사용할 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 근데 이제
1980년대 이전에는 어떻게 제품을 개발했을까요? 일단 여기 이제 그 고참들은 젊었을 때 기억이 날 겁니다. 뭐냐면 종이 도면에다가 이제 그 먹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외국에서 선진국에서는 오랫동안 이 방법을 써왔었어요. PDM이나 PLM이 나오기 전에는 뭐냐면, 저도 이런 걸 해봤는데, 제가 이제 저의 보스가 어떤 조그만 단순한 부품을 이제 설계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 뭐 스케치를 한 다음에 뭐 모양이 어떻고 나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것 중에 그걸 약 고치겠죠. 처음 초보자들은.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약간 고참이 되면 저희 그 상사가 도면을 한번 만들어라, 완성을 해서 배포를 해라. 그럼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되나요? 저는 이제 회사마다 제품 개발에 원본 도면 보관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옛날엔 볼트라고 했어요. 저장고인데 볼트인데, 그 볼트에 가면은 그 어떤 자료실 직원이 어떤 걸 보길 원하냐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찾아서 줍니다. 도서관처럼.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가 그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그 옛날 문서들, 원적 뭐 이런 것들을 보러 가면 그런 데 가서 사인을 하고 갖고 오는 거죠. 그 도면을 체크아웃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볼트 보관실 안에는 어떤 온도도 일정하게 하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하면, 거기 가면은 이제 오래된 회사 같은 데는 100년 전의 도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면을 하나 가져와서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도면을 딱 가져와 가지고 일단은 그걸 복사를 해요. 그 주위에 있는 부분, 내가 한 부분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리턴을 하든지, 아니면 내 도면을 가지고 다 사용할 때까지 내가 갖고 있든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내가 새로 그려놓고 새로운 종이에다가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려놓은 다음에 이 그림이 상사한테 보여주고, 이게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도면을 들고 보관실에 가서 체크인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맘대로, 내가 그린 도면이지만 내 맘대로 그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일단 제출하면 끝이에요. 내가 제출하면 더 이상 내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PDM이나 PLM에서도 현재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이 1960년대, 70년대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다 종이에다가 그냥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도면에다가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막 하고, 원본 도면실에다 보관하는 거는 오래 하기 때문에 그 트레이싱 페이퍼나 아주 두꺼운 플라스틱 같은 그 종이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데에다 그려가지고 보관을 했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요 그림이 이제 항공기 앞에 부분인데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CAD가 나온 거예요. CAD가 나오면서 3D 나오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전에 패러다임이 있고, 각 PDM 전에 패러다임이 있고, PDM 때의 설계 패러다임이 있고, PLM 때가 있고, 또 앞으로의 다른 더 넥스트 디지털 PLM이라고 하자면은 그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거죠. 그 패러다임이 다른데, 옛날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솔루션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효과가. 제가
그 CAD나 뭐 PDM 솔루션을 쓰는데 옛날 패러다임을 사용한다 그러면 새로운 솔루션을 사용하는 효과가 뭐 급감하거나 뭐 반감하거나 소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PDM이라는 거가 시작이 1990년대 초에 PDM이 시작했는데 갑자기 PDM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 PMI, 뭐 EDM, 그 다음에 PDM, 뭐 이거는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지금의 PDM이 아니라 아주 원시 PDM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PDM이라는 거가 됐죠. 그래서 PDM은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이제 물결이 이렇게 다 가지고 합해서 뭐 3D 모델, 뭐 디지털 마크업, 뭐 ERP에서 형상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이제 PDM이 됐고, 이제는 2000년대 초에는 2001년인가는 PLM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LM은 이 강의에서는 클래시컬 PL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하나가 나오면 뭐 모든 것이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해서 2D 드래프팅 이거가 이제 점점 해가지고 리딩 기업은 이걸 먼저 사용하겠죠. 그리고 어떤 기업은 뭐 덜 필요한 데는 나중에 사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공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1년 때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PLM은 Technology for Strategy. 근데 이제 그 새로운 디지털 PLM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Technolo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PLM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는 지나는 일상이다. 우리가 그거를 어느 마인드세트가 바뀌어서 확 받아들일 때뿐이지, 받아들여서 온 거지, 그전에는 어느 때인가는 뭐, 저 젊은 시절에도 어떤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 미국에서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바일 폰을 썼어요. 뭐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뭐 쓰는 사람은 있었어요. 이게 시장에 굉장히 많이 넓게 퍼지지 않았을 뿐이지. 자, 근데 이제 PLM이라는 거가 옛날에는 부품 수가 많고 복잡하고 이러는 한국이 같은 거를 썼는데, 이제 PLM은 모든 데가 PLM 씁니다. 파이낸셜에서부터 뭐 모르죠. 나중에는 이게 PLM이 굉장히 싸지면 샌드위치 만들 때도 PLM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PLM 회사 벤더들이 굉장히 힘든 거가 뭐냐면, 이제는 PLM이 너무 많이 스펙트럼이 많이 퍼져가지고 부품 수가 뭐 20개에서부터 뭐 200만 개, 300만 개 뭐 이런 데까지도 다 PLM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샌드위치는 부품 수가, 이걸 부품수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음식이나 뭐 이런 화학은 레시피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보험이라고 그러고, 부품인데, 부품수가 30개, 샴푸는 50개, 시계는 300개, 그 다음에 이제 머신 툴은 2,000개, 그 다음에 자동차는 25,000개, 뭐 고급차는 3만 개 이상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행기는 뭐 40만 개, 뭐 TOC 같은 거는 36만 개 정도 됐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항공기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40만 개 정도는 이제 그 대형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가 또 나름대로 등치가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셔틀은 200만 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저는 뭐 코드 라인은 뭐 2천만 라인. 이게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한 뭐 300만 라인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2천만 라인도 돼가지고 이제는 뭐 요즘에는 그걸 뭐 봐서 일일이 코딩하고 이러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샌드위치, 자동차, 요거는 이제 F-16 전투기 앞에 부분을 이렇게 뭐 캐드로 그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PDM이라는 거가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도면을 그릴 때 그 도면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뭐 그거를 갖다 거기에다가 이런 폴더에다가 종이 폴더에다가 그 계산치 뭐 스케치 이런 걸 이렇게 첨부를 해가지고 줬어요. 그럼 그걸 이제 갖고서 뜯어보고 뭐 그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뭐 지금도 작은 폴더 종이 폴더에다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뭐 일상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프로세스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PDM이라는 거가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계획하고 디파인하고 만들고 지원하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뭐 프로타입 만들어서 이렇게 배우고 개발하고 이걸 뭐 이게 만들어도 되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갈수록 사람들의 일이 양이 많아진다는 건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요 면적이 그 사람들이 일해야 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러 번 하면은 그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야, 일을 줄여보자. 맨 처음에 일을 많이 하고 나중에 적게 하는 게 괜찮더라.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처음에 한두 개 갖고 나중에 막 이거 가지고 다시 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요게 이제 어떤 모양이 요런 식이 더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PLM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간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영원한 숙제인데 요 앞단에 일하는 사람이랑 엔지니어는 뭐 예를 들어서 리퀘어먼트 하는 사람들이나 마케팅 하는 사람들, 앞에 부분 하는 사람들, 컨셉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사람들,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간격. 툴도 다르고, 지금도 뭐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마케팅 하는 사람은 마케팅 툴이 있고, 코스트 계산하는 사람은 코스트 툴이 있고,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은 엔지니어링 툴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하는 사람 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PLM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굉장히 많이 시간도 줄이고 옛날에는 자동차를 뭐 5년 정도 개발했는데 3년 요즘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1년 안에 개발하지 않으면 경쟁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PDM이 뭐냐? 우리가 마인드셋 할 때 PDM이라는 거는 5가지의 핵심 지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품 수명 주기, 그 다음에 제품 구조, 이건 봄이겠죠. 그 다음에 정보 체계, 하나하나의 모든 정보, 뭐 문서일도 하나고, 뭐 이게 도면 3D 모델링, 뭐 이게 엑셀, 뭐 CA 계산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두 한 군데다 모아놓는 저장고, 볼트. 그 다음에 제품 프로세스, 특정 프로세스. 이렇게 이제 6가지로 저는 이제 요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PDM이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실제 것을, 전산 세계로 구현하는데 똑같이 구현했다는 거죠. 관리 항목, 아이템 관리. 자료 서류함, 자료 저장소, 볼트, 일렉트로닉 볼트. 그 다음에 결제 프로세스,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폴더, 전자 폴더. 전자 폴더 안에는 많은 데이터들을 어태치라고 해가지고 내가 도면 하나를 딱 보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다 붙여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PDM이 지금 이제 PDM이 PLM의 이제 뭐 전신인데 지금 뭐 PDM이나 PLM을 안 쓰는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큰 회사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데이터가 옛날엔 드로잉에 뭐 이렇게 됐는데 3D 모델링도 어태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렉트로닉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뭐 엑셀 형태로도 가져갈 수 있고 여기 스프레드시트 있지만 테스트 데이터를 뭐 그림 같은 거라든가 뭐 텍스트도 가져갈 수 있고 뭐 리포트도 이런 거를 뭐 워드 포맷으로 갖고 갈 수 있고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로 구조화돼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그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우 뭐 이런 것들은 오늘 이제 시간상 많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내가 그 보관소에 가서 자꾸 뭐 이런 체크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전산을 한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른 건물에 가가지고서 자꾸 그거를 갖다 주기 위해서 다시 또 그 건물을 찾고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다 전산으로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PDM이나 PLM 지금까지도 지속되는데 커다란 패러다임 하나가 뭐냐면 한 군데에다가 모아놔서 그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쪽은 새로 좀 오늘 데이터인데 다른 부서는 뭐 2일 전 데이터 더 저 멀리 있는 부서는 뭐 한 달 전 데이터 이렇게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하나로다가 한다라는 거가 이걸 갖다가 싱글 소스 오브 프로덕트 데이터라는 그 패러다임이죠. 이 모든 거가 패러다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속하게 PDM, PLM이 이제 많이 퍼졌죠. 그래서 클래식 PLM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모두가 다 클래식 PLM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한 겁니다. 클래식 PLM은 PDM의 핵심 기능.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새롭게 뭐 PLM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이걸 처음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개발 문서 관리, 제품 구조 관리, 보험 관리, 그러니까 부품 정보 관리, 뭐 부품의 표준 부품이나 이런 거, 프로세스 관리, 엔지니어링 체인지나 뭐 이런 도면 릴리즈 그런 것들, 변경 관리, 형상 관리. 형상 관리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이제 뭐 형상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 지원 관리, 뭐 프린트, 인터그레이션, 인터페이스. 이거가 PDM 코어의 기능으로 다 지금도 있어요. 이제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PLM이라고 이제 2000년대에 확장되면서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새로운 그 뭐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게 생겼어요. PLM 프로세스가. 그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설계 검증, 디지털 모캅이나 디지털 밸리데이션, 리퀘어먼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뭐 소싱,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터. 이것도 한때 이제 제품 사양이 다양해지면서 제품의 컨피규레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매니팩처링, MRO 같은 서비스 엔지니어링, 콜래보레이션,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근데 자기 회사 중에 굉장히 요 중에 더 중요한 것들을 더 강화한 것도 있어요. 모든 거 이걸 다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거대해지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걸 뭐 엔터프라이즈 PLM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PLM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다양한 거 이게 뭐 많이 나와 있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달랐지 모든 벤더들이 결국은 이런 기능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좀 얘기를 하려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또 문제가 풀어야 되는 게 있고 그 문제를 피해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공간을 4개로 나눠서 여기 1공간, 2공간, 3공간, 4공간으로 이제 얘기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PDM이라는 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도면을 갖다가 한 달 안에 내가 릴리즈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PDM이나 이런 겁니다. 어떤 제품을 훨씬 좀 보통 엔지니어들이나 그 생산 공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컬 PLM, 오늘 아까까지 말한 대로 PDM과 PLM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나온 게 커넥티드 PLM과 스마트 PLM. 이건 제가 이제 굉장히 이거는 많이 유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PLM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커넥티드 PLM은 뭐냐면 그 추후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는데, 연결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 다양한 솔루션과 연결을 많이 시키는 거고, 스마트 PLM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의 제품 개발에 좀 특화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 PLM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나 어떤 이노베이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해서 조금 정교하게 하는 거고, 커넥티드 PLM은 그렇게 정교하진 않지만 다양한 솔루션들이나 코스트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발전하고, 지금 이제 디지털 PLM이라는 거가 요새 이제 클래식 PDM에서 디지털 PLM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 있고, 미래에는 AI를 이용한 PLM이 나오겠죠. 아직 이제 태동 단계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반쪽이 PLM 세렌디피티, 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문제들, 안 보이는데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고 내 피해야 되는 것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하는 것이 PLM 세렌디피티라고 얘기를 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넥티드 PLM에서 뭐냐면 점점 이제 그 PDM이 이제 나 PLM을 쓰면서 보니까 연결해야 될 데이터가 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CAD 데이터는 일단 많이 연결이 됐어요. 초창기에는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CAD는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연결이 됐는데 CA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무슨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들은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 이런 걸 갖다가 PLM에다가 연결하려고 무진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벤더들도 이런 노력을 했었어요. 커넥티드 PLM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 제품 자체가 어떤 솔루션을 사가지고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사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커널이랑 붙이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넥티드 PLM의 그 다음 인터그레이션이나 이런 걸 했는데 더 복잡해진 거예요, 이제.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PDM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PLM에 저는 이제 7가지 티어를 생각해 왔습니다. 도메인, 전문 분야, 이게 PLM과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은 CA와 어떤 PLM과 해보는 거. 이게 사실은 도메인이나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특화된 회사도 있고, 시스템과 시스템. 이건 뭐냐면 이제 벤더와 벤더 차이. 벤더도
작은 벤더, 뭐, 예를 들어서, CAD 시스템이 다른 거, 그 다음에 이제 벤더 안에서도 CAD 시스템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솔리드웍스도 있고, 뭐, 솔리드 엣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는 뭐, 카티아도 있고, 뭐, 거기에 솔리드웍스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뭐, 드물지만,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장소. 이것도 이제 인터넷이 지금은 많이 많이 보급이 돼서 그랬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설계는 한국에서 오고, 뭐 생산은 뭐 다른 나라에서 하고, 디자인은 뭐 영국에서 하고, 이런 걸 다 하려면은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영국에 있는 회사는 지멘스, 옛날에는 뭐 어떤 데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데를 쓰는 데도 있고, 근데 PDM은 뭐 다른 걸 쓰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다 설명을 안 드리고, 첫 번째 영역의 도메인 간의 연결이다. 기업의 PLM을 도입하면서 기업이 다른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기업이 영역을 크게 연구 개발, 설계, 운영, 뭐 매뉴팩처링, 서비스 이런 거가 도메인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R&D와 그 엔지니어링과 연계해서 만드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툴을 썼는데 통일해. 뭐 우리나라는 그게 위에서 야, 니네들 뭐 이런 솔루션을 통일해 이러는데, 사실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거가 그 사용자 측면에서는 아주 무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디스플레이는 뭐 이제 CAD, CAM, CAE, 뭐 그 다음에 테스트 이런 것들,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커넥션 한다는 거. 이 정도면 이제, 그래서 커넥티드 PLM을 보면 뭐 이런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그 CA와 뭐 PLM과 테스트 하는 거. 여기서 테스트 말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부품 테스트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연결이 안 돼요. 이거 연결시키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와 디자인 데이터를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머리를 앓게 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뭐 해결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게 다 이제 크게는 PLM 분야인데, 이것들을 연결하는 것들이 커넥티드 PLM이고, 이걸 어느 정도 균형 잡게 하는 거가 엔터프라이즈 PLM이 되겠죠. 그래서 커넥티드 PLM.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뭐 어떤 회사에 프로스텝이라는 회사가 오픈 PDM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건 API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했는데, 이건 나름대로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고 뭐고, 이게 코딩하거나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미래에는 디지털 스레드를 가지고 커넥티드 PLM을 연결시키면 어떨까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가 굉장히 대중화된다면, 이걸 한 방에 커넥티드 PLM을 뭐 스마트 앤 커넥티드 PLM으로도 한 방에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 API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 이걸 통해서 MCAD, ECAD, 그 다음에 CAX, 소프트웨어 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 소프트웨어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부분, 요구사항,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로지스틱, 인더스트리얼 4.0,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연결되는 거가 디지털 스레드 API가 아닐까. 좀 그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PLM이 뭘까요? 스마트 PLM은 저는 제가 아까 그 제품 수나 프로세스의 복잡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PLM은 그 TV 만드는 회사의 PLM의 부품수 관리랑 복잡성이랑 또 자동차 만드는 회사랑 항공기 만드는 회사랑 우주선 만드는 회사랑 다 다릅니다. 그거에 맞게 특화된 나름대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도입한 거가 저는 스마트 PL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PLM은 약간 좀 복잡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단순하게 부품이 몇 개 안 되고 그 양은 많은데 예를 들어 제품 수가 많은데 제품 부품 수가 작은 것들 이런 거는 엔터프라이즈 커넥티드 PLM 쪽이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둘 다 자기 회사에게 맞게 좀 특화된 PLM을 스마트 PLM이나 커넥티드 PLM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이제 연결고리들이 뭐냐면 디지털 PLM인데 스마트 PLM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동시공학을 한다든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시스템 엔지니어를 도입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 회사 전체의 프로세스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스마트 PLM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든가 왜냐하면 시스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개발 초창기에 그 70%와 그 PDR 전에 85%의 가격이 정해져요. 이건 굉장히 보통 PDM으로 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스마트 PDM이라는 거로 해서 좀 프로세스가 아주 특화된 그런 PDM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 PL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 요거는 그 전에 시퀀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요거는 이제 그 스마트 엔지니어링인데 왜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데가 있냐면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걸 한 개만 만들고 이러는 회사들은 그 어떤 개발 단계를 극도로 줄여야지만 이익이 나는 데가 있어요. 다른 그 어떤 정부나 이런 데서 이걸 1년 안에 개발해 이런 거는 보통 PLM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개발하다가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엔지니어링 투 오더 이런 그 전략을 가진 그런 데에는 스마트 엔지니어링과 스마트 PLM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엔지니어링은 이제 코스트를 극도로 줄이거나 너무 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거가 복잡해가지고 일반 PLM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스마트 PLM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을 한 번도 안 해본 제품 같은 것들도 스마트 PLM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초창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거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PDM, 커넥티드 PLM 제가 이걸 보면은 커넥티드 쪽으로 가는 거는 콜래보레이션 쪽으로 가는 거고 스마트 특정한 엔지니어링 쪽으로 발전된 거를 저는 이제 스마트 PL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 PLM에는 스마트 매뉴팩처링, 스마트 엔지니어링, 시스템즈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그 디지털 트윈도 이런 스마트 PLM 쪽이 필요한 거지 그냥 콜래보레이션이나 엔터프라이즈 PLM에서도 그렇게 아주 정교한 디지털 트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PLM이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는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PLM에 대해서 요새 이제 처음엔 저도 이제 디지털 PLM이라는 걸 썼는데 요새는 거의 뭐 웬만한 사람들이 디지털 PLM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PLM은 저는 그 사람마다 지금 이제 진행형이기 때문에 발전을 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일단은 디지털 PLM은 새로운 IT를 사용해서 디지털 프로세스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 또한 디지털 변화를 적용하는 PLM이라고 얘기를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IT는 뭐냐면 새로운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 전에 IT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기술. 뭐냐면 빅데이터, AR, VR, 3D 프린팅, 클라우드 환경, IoT, 스마트 팩토리, 블록체인, 모바일, 인공지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은 이제 초보 인공지능이죠. 머신러닝처럼 뭐 딥러닝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서 클래식 PLM 시스템이 제품 정보의 중앙화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싱글 소스. 근데 디지털 PLM은 제품 정보의 분산화로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전체 수명 주기인 개발 단계, 뭐 설계 이런 거 옛날에는 이렇게 시리얼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은 컨커런트를 했지만 뭐 그 도메인 뭐 다 개발이 끝난 다음에 생산을 하고 생산이 다 끝난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폐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막 연결이 돼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걸 이제 다시 보여드렸고 요거는 디지털 기술이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입니다. 뭐 드론도 있고 뭐 IoT도 있고 로보틱스도 있고 AI도 있고 뭐 아규먼트 리얼리티도 있고 뭐 VR, AR 뭐 제가 말씀드렸죠.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도입한 거가 디지털 PLM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또 눈에 보이는 거는 IoT나 디지털 트윈이나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베딩 시스템까지는 PDM으로 메카트로닉스나 이런 거가 가능한데 IoT는 기존의 PDM, 클래식 PDM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IoT는 소프트웨어거든요. 다 서비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전에 우리의 클래식 PDA는 부품이나 디스크리트 매뉴팩처링에 최적화된 PL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지식에도 이제 이렇게 많은 뭐 엔지니어링, 매뉴팩처링, 뭐 AS 서비스도 수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까는 이제 클래식 PLM이라는 거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일정하게 딱딱 되어 있거든요. 뭐 초등학교를 다닌 다음에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뭐 컨셉 디자인 할 때도 뭐 테스트랑 연결이 돼 있고 어디 가든지 연결이 돼서 내가 컨셉 디자인 할 때 폐기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한다라는 거죠. 이게 막 그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링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과 라이프 사이클에 관계없이 라이프 사이클의 스테이지가 없는 거죠, 이제는. 모든 게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PLM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걸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해도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마구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뭐 이런 것들, 디지털 PLM은 모델을 옛날에는 이제 디자인하고 빌드를 했는데 요구사항을 받아서 디지털 트윈을 모델링하고 디지털 트윈을 시뮬레이션해서
프로덕트를 한다. 버추얼과 피지컬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가 디지털 PLM이라 환경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것들을 모두 연결해 주는 거를 디지털 스레드가 다 연결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 이제 PLM과 AI PLM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애니시라는 일본 회사에서 기계학습이 가능한 탑재된 PLM을 소개를 했어요. 이게 아주 인기가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거가 보편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탑재 클라우드 PLM이, 우선 기계학습을 하려면 그 PLM이 클라우드가 돼야 돼요. 기계학습으로 하지 않으면은, 너무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계속 연결돼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걸 내가 옛날처럼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내가 PC에다가 저장해 가지고 그걸 내 스마트폰에다 연결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거기에 맞는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면 그거는 사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오빌리 게이토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성공할지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거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디지털 트윈도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더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여기 말하는 거가 PDM이나 PLM의 클래식 PDM까지의 패러다임입니다. 그 환경이 이렇게 됐는데 경쟁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프로템도 나오고, 이게 이제 이러다가 거기에 디지털 기술이 합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패러다임이 있다. 그 다음에 디지털 PLM도 숙제는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숙제들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거, 지금 이제 막 시작인데, 디지털 데이터와 디지털 프로세스, 디지털 트윈,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밴드에서 팔고 있지만 앞으로 가려고 하는 데가 디지털 PLM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쉽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시장은 클래시컬 PDM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지껏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PDM이 있고 클래시컬 PDM은 이 정도고, 디지털 PLM으로 이렇게 가는데, 스마트 PLM이 있고 커넥티드 PLM,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AI PLM이 있고, 이쪽 부분은 인더스트리얼 AI가 있고, 제가 말한 요 반은, 요 색깔을 칠한 거는 PLM 세렌디피티인데, 저는 이제 요게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인텔리전스, 지능이 들어가겠지, 지능. 그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PLM 가치 공간들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제1 공간은 여지껏 PLM 클래식이 주로 했었던 공간이고, 2, 3 공간은 PLM 중에 굉장히 디지털 PLM이 갖고 가는 공간이고, 4 공간은 이제 AI나 이런 PLM들이 갖고 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PLM의 시작이 PDM은 엔지니어들이 설계 정보를 찾다가 내가 설계 정보를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보통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만든 자료가 어디 있는지, 누가 만든 자료, 옛날에 만들어둔 자료가 뭔지 이런 걸 하다가, 사실 한 30-40%가 엔지니어들이 30-40%의 시간을 자료를 찾는데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PDM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PLM까지 됐어요. PLM은 이제 순수하게 제품 개발에 관련된 모든 이제
전략이나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까지 이제 다 합쳐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가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아마 일반직도 동일한데 자기가 만든 자료는 물론 팀 자료, 회사 자료를 찾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심지어 못 찾아서 다시 만들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세렌디피티와 반대되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세렌디피티는 이런 걸 없애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PLM 세렌디피티 결론은 PLM 사용자의 능력을 최대로 올려주는 겁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탄탄한 정보와 경험에서 오는 신선한 개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내가 뭘 원하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이 PLM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씩. 연관된 자료들을. 그 다음에 PLM의 주인공은 PLM 벤더나 솔루션을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PLM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PLM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PLM의 주인공은 PLM 지식과 솔루션과 패러다임을 사용해서 기업의 제품을 혁신하고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PLM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지금은 약간 PLM의 주인공과 이 손님이 좀 약간 좀 반대로 돼 있어요. PLM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PLM 사용자가 아니에요. PLM 사용자는 듣고만 있어요. 그리고 PLM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 PLM 벤더, 솔루션 영업하는 사람, 프로젝트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이 PLM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PLM의 주인공은 PLM 사용자예요. 왜 사용자가 공부를 안 하고 왜 자기 주장을 요구를 안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재 한국은 PLM 솔루션이나 개발자가 부족해 보이진 않아요. PLM을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PLM의 솔루션이나 패러다임은 30년 동안 계속 그냥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나게 뭐 발전한 것도 아니에요. 패러다임은 사고 방식입니다. 마인드셋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PLM 패러다임이 이제 막 시작하는 건 디지털 패러다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뭐 최근에 어떤 회사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간다고 그랬는데 클라우드로 간다고 해서 사용자의 마인드셋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사용자의 마인드셋이 디지털 PLM 패러다임에 맞게 발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 PLM도 오겠죠. 딥러닝 같은. 아직도 과거 패러다임 속에 안주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PLM 패러다임은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제 PDM, PLM, 스마트 커넥티드 PLM, 디지털 PLM, AI PLM, 그 다음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인텔리전스 패러다임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PLM 세렌디피티의 패러다임은 현재 가능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스레드와 디지털 태그, 메타데이스 기술을 이용해서 PLM 환경성에서 제품 개발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는 패러다임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전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동 검색 기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엔지니어들이 검색해서 자기 자료를 찾았어요. 근데 그건 너무 불편해요. 내가 뭘 하는데 일일이 검색을 해서 찾는 거는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 아니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요새 너무 발전해가지고 너무 많은 정보가 많이 와요. 이 PLM 사용자들이 빅데이터에서 오고 3D 프린터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PLM 세렌디피티 패러다임은 뭐냐면 좀 PLM 환경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나에게 내가 필요한 내가 이렇게 일하는 어떤 패턴을 인식을 해가지고 나에게
필터링을 해주고 나에게 좀 알맞은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나에게 필요할 때 알려주는 그런 환경이 PLM 세렌디피티입니다. 이게가 저는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옛날처럼 정보가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고 그 제한된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PLM 세렌디피티에 대해서 여러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다르게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PLM 세렌디피티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인텔리전스, 제품 수명 주기 지능 인텔리전스를 뭐로 해야지만 다음번에는 아마 기회가 있으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2편으로 방송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질문을 한두 개만 받을까요? 그래서 질문을 한두 개만 받겠습니다. 또 안 받으면 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은 별로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무님이 타임 투 마켓인데 라이트 마켓 제품과 향상 극대화하도록 PLM을 재구축하고자 한다면 어떤 기술들이 융합해야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초기에 뭐 타임 투 마켓이나 라이트 마켓 이건 PDM만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ERP에 가보시면 ERP도 타임 투 마켓, 라이트 마켓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기업에서 어떤 솔루션이 목표가 타임 투 마켓이랑 라이트 마켓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가 엔지니어가 내가 어떤 개발을 하는데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지체를 했어요. 그것도 타임 투 마켓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내가 엔지니어가 자기 자료만 막 해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이게 제품이 마켓 부서에서 계속 나에게 설득을 해서 엔지니어들에게 진짜 설득을 해가지고 야 이런 제품은 안 팔려, 이런 제품이 잘 팔려, 이걸 계속 엔지니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설명을 해줘야지 라이트 투 마켓이 되는 거지. 어떤 PLM 솔루션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PLM은 데이터베이스예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냥 일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어떤 목적 지향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기존에. 근데 이거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AI를 통하든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했을 때 이런 제품들은 요새는 에너지가 1등급이 아닌 제품은 팔리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을 계속 에어컨 만드는 엔지니어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엔지니어가 계속 들으면 변하는 거죠. 그래? 요새 4등급은 안 되겠네, 이거. 4등급 전자제품을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안 팔립니다, 이게. 일단 같은 값이면 안 팔려요. 같은 값이면 더 비싸게도 못 줄 뿐만 아니라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PDM에서 보여주나, 이 클래식 PDM에서는 전혀 안 보여주는 거죠. 전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김영범 님이 디지털 PLM 사례를 보면 일본, 미국, 독일 사례가 많은데 한국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나요?
저는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그 연결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빅데이터도 있고, 뭐 모든 거 3D 프린터도 아주 전문가들이 각자 많은데, 디지털 어떤 그 테크놀로지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뭐 커뮤니티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김수열님은 커넥티드 PLM을 좀 확장하면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 트윈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요?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커넥티드라는 거가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뭐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 트윈과도 연결하는 거니까 무조건 연결하는 건데 이런 거니까 예,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 김옥헌님이 PLM의 비로 프로세스를 먼저 개발하고 있습니다. MES에서는 조금 뒤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MES를 감안해서 비로 프로세스 개발 시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맞는 거예요. PLM에서 비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MES를 거쳐가지고 MES에서 이제 생산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MES 고려 시, 할 사항이 뭐냐면, MES 고려 시 뭐냐면, 그 PLM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봄을 뭐 많이 하는데, 이봄에서 이제 그 M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봄, 원래는 비로 프로세스라는 거가 M봄과 E봄을 다 합쳐가지고 공장의 환경 같은 것들을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PLM 하는 분들이 공장의 리소스나 공장 환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공장은 이제 뭐 랏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치를 생산하고 그래서 아마 그 공장 전략이나 공장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장에 있는 그 매니팩처러 엔지니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옥훈님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 지멘스 솔루션을 회사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투비 설계 단계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공장에 지금의 오랫동안 뭐 매니팩처러 엔지니어라는 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이 매니팩처러 엔지니어는 머릿속에 자기 리소스와 이범을 가지고 어떻게 비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더 기회가 더 질문이 있으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캐드 그래픽의 게시판에다 올려주면 제가 가능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